책 읽고 싸움은 눈, 화가는 자매입니다. 오늘 책을 소개해 주시죠? 테드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 중에서 내 인생 이야기. 이게 컨택트? 영화 컨택트. 컨택트의 이게 저기더만 원작이더만. 영화를 봤어. 근데 기억 안 나잖아. 영화에서 봤던 장면인지 소설에서 읽었던 장면인지 분간이 잘 안 돼. 그게 아니라 너 그 딸 죽었다는 것도 몰랐잖아. 아 소설에서? 아 영화에서? 영화도 너무 본 지가 오래됐고 소설도 너무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내가 이번에 소설을 다시 읽어보니까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 영화에서는 그 우주선이 세로로 긴 원이었거든, 타원? 응. 근데 소설을 읽어보니까 높이가 10피트에 너비가 12피트라고 했어. 타원형이란 말이 나와. 근데 타원형이,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영화에서는 세로로 긴 달걀을 세워놓은 것 같은 타원형인데 여기서 묘사한 거는 높이 10피트에 너비가 12니까 너비가 더 길단 말이야. 그러면 눕혀놓은 계란 같은 모양이 돼야 돼, 원래는. 아닌데? 찾아드릴까요, 어딘지? 이게 뒷장면은 아니고요. 여기 있잖아. 높이 10피트, 너비 12피트. 이걸 이제 언니는 책을 읽으면 상상을 안 하잖아. 내가 여기서 나한테 딱 맞는 대목을 하나 적어왔어. 지금 이 흐름하고 관련이 있는 당연하지. 거니까?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니까. 물리학자들이 고안할 방정식들 일부를 나도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다. 작용 등의 물리적 속성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그런 속성을 기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행위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일은 내 능력을 벗어나 있었다. 나는 그런 거 이해 못해. 그런 걸 의미하는 일은 내 능력을 벗어나 있다니까? 높이 10이다, 너비 10은. 장미 이름을 읽고 나서 장미의 이름으로 읽은 적이 없어요. 있다니까. 장미 이름을 읽고 나서 내가 그 수도원의 구조를 전혀 이해 못 해가지고 내용은 재밌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했을 때 네가 그 지도를 보고 설명했어 나한테. 그래서 아, 지도를 보고 설명해 준 건 기억나. 언니가 이해 안 된다고 하면서 그걸 이 부분을 읽어보려고 해서 그 부분만 읽었던 기억이 나. 그런 대목이 나오는 순간 그냥 모든 내 회로가 정지돼. 장미의 이름으로? 응. 를 쓴 작가 이름이 뭐지? 에코. 무슨 에코지? 움베르토. 움베르토 에코지. 움베르토 에코의 책들 중에서 소설 말고 문학을 평론한 책, 아니 무슨 논문처럼 쓴 이해할 수 없지. 소설인데 마치 소설인 것처럼 나온 예를 들면 낯설게 하긴가 뭐 그런. 이해 못해. 아니 그런 책을 읽고 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맞아. 정말 화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어. 나도 조금 있었어. 물리를 설명할 때 좀 그랬고. 나는 물리 설명할 때는 물리는 어차피 쉽게 설명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물리는 그 우주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지구의 물리학을 외계인들한테 들려주기 위한 그런 물리학이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언어학자가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묘사하는 그 문장들이 정말 이해가 1도 안 됐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언어를 좀 공부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너한테 말한 적 있지만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없어. 생각을 했어. 왜냐면 언어의 굴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언어의 굴절을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이 언어의 드는 거야. 굴절이라는 게 실제 있는 거야? 있는 거야. 동사의 활용이나 이런 것도 굴절이라고 하나? 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명사에 접사가 붙는 거. 우리나라는 접사가 안 붙는데. 명사에 접사가 붙는 식인가? 라고 생각하잖아. 여기 지금 그러니까. 외계인들의 동사를 연구하면서 외계인들의 동사가 명사에 접사가 붙는 형식. 근데 우리나라에 뭐야. 명사 접사 붙지 않거든. 명사에 접사가 붙는 거는 외계 언어가 있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영어에 뭔가 아니 일단 표현을 해봐. 명사에 접사가 붙는다는 게 어떤 식인 건지. 그 예를 들면 너는 불어를 좀 했잖아. 불어를 했을 때 명사의 성격에 따라서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인지에 따른 그 접사 붙지 않아? 그죠? 그래 그런 거 아닐까? 맨날 그랬어. 그 단어 명사에 남성성, 여성성이 있다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명사에 거는. 접사가 붙는다는 거 그런 건가? 접사가 뭔데? 접속사 아니야? 접속사는 접사가 뭐야? 붙는 말이지. 접사는 가까이서 찍는 접사밖에 모르는데. 어쨌든 여기서 언어 얘기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이 밑바닥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만하고. 어쨌든 언어나 물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게 소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보르헤스 이 새벽 소설에서 보르헤스가 나오지만 이제 나왔지만 보르헤스 소설을 읽으면서 나는 그것도 좀 이해 못한 장면이 많았고 그 소설도 여기서 왜 보르헤스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 보레스랑 단어가 나와서 기쁘긴 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았고
너무 흘러내린다 팩이. 그리고 이게 이 보면서 이렇게. 물리나 언어에 대한 이야기로 그 소재로 되어 있지만 핵심은 딸이죠. 딸이야. 딸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기 때문에. 딸이 보는 엄마의 마음이라고 느꼈던 게 그러니까 지구인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그게 가까이 온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집에 딱 하니 와 있었잖아. 그렇지. 뭔지 모를. 그리고 그렇지. 심지어는 뭔지 모르는 애들이 갑자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왜 왔는지 설명도 안 해. 응. 우리가 밝혀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더 응. 다가가야 되고 응. 그리고 어느 날 휙 가버려. 그렇지, 그렇지. 이게 정말 부모가 아이를 보는 그런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와서 갑자기 와서 열심히 연구했는데 연구가 끝나기 전에 휙 가버렸어. 목적도 없이 와서 이유도 없이 사라지는 거. 그래서 이 소설에서 말하는 내 인생의 이야기에서 내는 딸 또는 엄마죠. 그래서 이게 아빠는 없다 소설에. 읽으면서 내가 또 딸을 키우는 입장이니까 언어학자가 외계인을 만나고 언어를 주고받게 되는 내용보다도 오히려 그 중간중간 삽입처럼 나오는 그 얘기가 되게 감동적이었고. 나는 그렇게 이 소설이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했다면 이 작가가 너무 성실하게 느껴지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리고 제목이나 어떤 뻔히 알잖아. 사람이 이 소설 읽어보면은 이게 딸에 대한 이야기, 아이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계인과 그 외계인의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의 그 노력이 너무 잘 묘사가 돼 있어서 정말 너무나 성실한 작가다. 과학자니까. 옛날에 그 마션이라는 소설도 그래. 영화도 물론 나왔지만 책도 정말 묘사가 잘 돼 있거든. 그 사람이 전문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실감이 나고 재미있는 거야. 그래. 작가에 대한 정보를 읽고 책을 읽으라고. 읽었을 거야. 왜냐면 분명 읽었겠지만 기억이 안 나네. 소설 그래, 읽었는데 알았어. 기억이 안 나는데 중간중간에 발목을 잡는 것들이 이제 가끔 또 있었어? 또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돌에 걸려 넘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게 아니라 이거 무슨 내용이지 하고서 찾아봐야지 궁금증이 해결되는 그런 것들. 이 딸이 처음에 엄마한테 둘 다 이기는 그리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지 않다 뭐 윈윈 아니야 그러잖아. 그걸 뒤에 가서 넌 제로섬 게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걸 뒤에 나올지 모르니까 찾아봤어. 찾았어 그래서? 찾았지. 나는 그 제로섬까지만 제로섬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로섬의 간단말이 뭘까? 아무 검색도 안 나오더라고. 왜 안 나와? 윈윈 검색하면은 윈윈이 그 연관 검색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안 나와서 검색을 좀 답답한 잘해, 숙제가 됐네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넌 제로섬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 무슨 논리지? 이거 페르마. 페르마의 최단 시간의 원리라고 나오는데 페르마가 뭐 하는 사람이 하고 또 검색을 해보는 거지. 페르마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페르마의 마지막 증명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 게 있대. 여기 뭐냐면 X, Y, Z, N이 나오는데 N이 3 이상의 숫자일 때 X, N승 플러스 Y, N승은 Z, N승을 만족시키는 X, Y, Z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를 정리하면서 여백이 부족해가지고 정리를 못하겠네 하고서는 정리하고 증명을 안 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독일의 유명한 수학자인 가우스가 이거는 풀 수 없는 논리다, 증명이다 라고 했대. 근데 그게 90 몇 년도에 증명됐다는구만. 이제 우리가 책 읽고 싸우는 자매니까 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건데, 이와 마찬가지로 미래를 안다는 것과 자유의지는 양립할 수 없었다. 나로 하여금 선택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은 내가 미래를 아는 것 또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와는 반대로 미래를 아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행위를 포함해서 나는 결코 그 미래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를 아는 사람들은 미래에 관해 얘기하지 않는다. 세월의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 책을 읽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어쨌든 딸이 25살에 산악사고를 죽는다는 걸 알았어. 이 여자가 그걸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막을 의지가 있는가? 당연히 있지. 막을 수 있지. 근데 영화에서는 죽는다고 난 기억 안 나지만 영화에서 죽었다니 좀 충격인데 죽지 않는다. 나는. 영화에서 나는 이제 영화를 안 봤으니까 영화 이렇게 리뷰를 잠깐 봤지. 근데 그 애가 그냥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여서 어린 아이로 죽는 걸로 나오잖아. 병 때문에 죽는 걸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처럼 굉장히 궁금했을 거 아니야. 산악사고로 25살짜리 딸이 죽는다. 이걸 이 엄마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근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들은 미래가 아니라 엄마의 기억 속의 장면들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엄마가 페르마 정리처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건데 빛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다. 끝을 알고 가는 거다.
그거를 이 여자를 적용해서 얘기하자면 끝을 알고 있어. 그 딸이 죽는다 사실 알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갖는다는 거지. 이 애가 죽는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애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여기 지금 미래를 안다는 것과 자유의지를 양립할 수 없다라는 말이 이 애가 죽는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의 기쁨, 즐거움, 보람을 너무 알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는 거야, 그 선택을. 그 애를 죽는다는 거를 막을 수 없다니까? 그 엄마가 알고 있는 거는 자기가 본 미래지, 자기가 본 미래가 바뀔지 안 바뀔지를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게 바뀌면 그건 미래의 책이 아니, 세월의 책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건 엄마가 증명하지 못했지 아직. 왜냐면 엄마가 그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잖아. 미래를 알기만 할 뿐이지 그 미래를 실제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의 책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 엄마 증명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그 보레스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세월의 책이라는 게 있어. 근데 내가 미래를 바꿔. 그럼 이게 세월의 책이야? 아니라는 거지. 그게 세월의 책이 아니라는 거는 이 엄마가 알고 있는 미래가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미래가 아닌 거잖아. 그럼 미래를 알려주는 그 책은 미래를 알려준 책이 아니었던 거지. relax. 그러니까 아니었던 거야. 책의 내용은 언니가 묘사하지 않아도 다 아니까 그거에 의한 언니의 결론을 얘기해 달라고.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왜? 지금 얘기했잖아. 이 여자 미래를 아는 것과 자유의지는 양립할 수 없다고. 자유의지로는 딸을 살리고 싶겠지. 하지만 미래를 아는 것과 양립할 수 없어. 미래를 변경시킬 수 없다니까? 세월의 책을 읽은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세월의 책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야. 미래를 예언한 책인 거잖아. 미래를 알려준 책. 그 책을 보고 미래를 알았으면 이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자유의지로 인해서 이걸 바꾼다면 이 세월의 책이 존재하잖아. 양립할 수 없어. 그렇다면 세월의 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양립할 수 없으니까 너에게 자유의지가 없어. 이게 아니라 양립할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세월의 책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야 존재하는 거라니까. 아니 책에서는 그러니까 아니야 책에서는 세월의 책이 그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는 세월의 책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한다고 나와 있잖아. 책에. 아니라니까. 책이 다 들어보면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보리스가 보리스의 분위기를 얘기하자면 하면서 나오지. 그래. 처음에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말이 나와. 이 보리스 얘기를 하면서 세월의 책은 절대 옳아야 한다. 그러나 이 책이 뭐라든지 그녀는 그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양립시킬 수 있을까? 양립할 수가 없다가 통상적인 대답이고 그래. 세월의 책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나와 있잖아. 아니 이게 앞부분에 나오는 거야. 세월의 책이라는 존재할 수가 없다. 왜냐면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외계인을 통해서 세월의 책을 얻은 거야. 저도 나오잖아. 그러면은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바꾸지 않고 운명적으로 그 미래가 계속 처음에 그 미래를 알지 못했던 때랑 똑같은 미래가 나타나겠냐. 그리스 신화처럼 마치 다시 어떻게든 그쪽 그런 미래로 가는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세월의 책이라는 이슈를 던졌어.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프레스 풍 얘기했을 때 세월의 책은 존재할 수 없어. 왜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서 예언서를 받았어. 그런데 이 예언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바뀌었어. 그럼 이 책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지. 예언이 실패한 거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외계인을 만나서 이제 그 언어를 배우면서 미래를 보는 눈을 가져버렸잖아. 그런데 이렇게 미래를 안다는 것과 자유의지 양립할 수 없다. 나는 결코 그 미래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나는 결코 미래를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 털어놓지도 않을 거고 그 미래에 반하는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건 그 딸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안다니까? 어떻게 알아 그거?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눈을 가졌으니까. 아니 근데 미래를 보는 눈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내가 미래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안다는 게 아니 난 납득이 안 돼. 미래를 이렇게 봤어. 그러면 누구든지 그 미래를 바꾸려고 노력을 할 텐데 나는 예를 들면 바꿔보지도 않고 나는 바꿀 수 없구나. 그 누구지? 닥터 뭐야, 스트레인지처럼 수많은 가지의 경우수를 다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이 여기 나오잖아. 그리스 신화처럼 어떻게 하든 그 결말로 치닫는 얘기라면 그렇겠지만 나는 그래서 그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딸이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럼 그 딸이 태어나지 않게 할 수도 있잖아.
그건 다른 아예. 얘기 같아. 그건 다른 얘기.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기쁨이 있으니까. 그래서 딸 태어나지 미래를 바꿀 마음이 있다면 그 남자가 그날 잠자리를 안 가지면 돼. 그럼 나는 아니지. 다른 아이를 낳게 되겠지. 아니지. 이거 우리 다른 영화에서도 봤지만 다른 아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근데 얘는 아직 태어난 얘기가 아니니까. 응, 그러니까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이해가 안 있는데 되네. 근데 왜? 뭘? 왜 그러냐고 여자가. 왜 나는 미래를 바꾸지 않냐고. 이유가 뭐야? 그냥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봤던 미래가 그대로 실현되는지 궁금한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애와의 그 애가 죽는다는 걸 아는 것 자체도 그 아이를 갖고 태어나고 자라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알잖아. 그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을 걸 알면서도 마스크팩이 그렇게 얼굴에 안 붙을까? 항상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그래 계속 만지고 있고 언니 얼굴 마스크 흘러내리고 있어. 나는 일단 지난번에 읽었던 나 일단 마스크가 너무 사람을 못생기게 만든다. 나는- 사실은 아닌데. 이거보다 나? 사실은 나는 지난번에 읽었던 그 책 뭐야 제라늄보다는 나았어.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소설 읽었다는 느낌이 들었어. 제라늄 소설 같지도 않다. 제라늄은 시작하다 끝난대?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게 단편의 묘미지. 뭐 그렇긴 하지. 이건 그렇긴 하지. 솔직히 단편 같은 느낌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나한테는 길고 뭐 그냥 지루한 제라늄은 내가 단편을 좋아하는 이유를 제가 얘기했잖아. 작가가 말하려는 바가 뭔지가 명확하다고. 근데 그 누가 옛날에 어떤 작가가 그런 말을 했는데 소설이 긴 거는 작가가 성실하지 못해서 작가가 게을러서다. 왜냐면 줄 수 있을 만큼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소설이 길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 이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저 말도 다 옳은 말인데 너무 장황한 느낌이 소설이 길수록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나에게는 제라늄 정도가 딱 알맞는 분량이었고 길어지니까 그러면 이게 이 뜻인가 저 뜻인가를 계속 생각하게 돼서 좀 약간 길어왔어. 이거보다 더 긴 소설은 정말 괴로울 것 같아. 나는 소설은 어떤 명확한 답이 없는 거라 생각해. 시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 저 말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제라늄보다 얘가 더 소설적이었지 나는. 마무리? 마무리? 감사합니다.